이 교시 지난 시간은 가장 힘든 수업이었어요. 가장 복잡하고요. 예.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298페이지 보시면요. 교재 플러스가 두 개 보이죠? 자, 첫 번째 플러스 보시면요. 기타 투자 분석 기법인데 목차 두 개. 1번 회계적 이익률법. 단어 찾았죠? 목차 2번. 자, 괄호 단순 회수기간법 있죠? 얘는요. 할인차가 없잖아. 현가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기분 좋게 득점하시고요. 299페이지 목차 5번 비율 분석법입니다. 또 복잡한 공식이 또 시작이 됩니다. 골치가 아플 거예요. 1번 대부 비율, 2번 부채 감당률, 3번 채무 불이익률, 4번 총 자산 회전율, 5번 영업 경비 비율, 6번 수익 비율, 6가지. 근데 자,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1번 동그라미 대부 비율, 2번 동그라미 부채 감당률, 3번 채무 불이익률 동그라미. 이 세 가지는 적어도 바로바로 나야 됩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십니다. 강의 노트. 이제 비율분석법 3개 묶어놨죠. 첫 번째 대부 비율, 두 번째가 부채 감당률, 세 번째가 채무 불이익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시험은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출제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대부 비율은 약으로 LTV죠. 얘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분자가 융자금 또는 대출금입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돼요. 얘는 주로 계산 문제. 그러면 볼게요. 얘는 상식이죠.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5억입니다. 은행에서 융자 비율, 대부 비율을 60% 대출해 주겠대. 5억이 60%가 얼마예요? 그럼 답이 나왔지. 얼마 대출 가능합니까? 정답 3억. 얘는 쉬워요. 이렇게 해주면서 얼마 대출 가능해요? 묻거든요. 쉽게 나옵니다. 다음에 부채 감당률도 적으면서 공부하자. 선영업 소득입니다. 분자분모. 나누기 부채 서비스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오늘만 오전 수업 듣고 이제 점심 드실 때에는 암기를 위해서 오늘만 순두부를 먹자. 순두부, 암기권. 예. 순두부를 먹자. 순두부. 예. 순두부. 그러면 다시 이거 보세요. 쫙 보게 되면 그대로 뭐 순두부 나오네. 얼마나 쉬워. 순두부. 이거 얼마? 7천만 원. 원리금이 얼마? 1,000만 원.
암산 7.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숫자 주고요. 아무리 복잡하게 내더라도 순두부 얘만 찾으면 돼, 답은. 어려운 거 아니야. 자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얘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공식 보게 되면 얘가 언니가 갖는 빚이잖아, 원리가. 그러니까 순수익이 빚보다 몇 배나 많다? 7배가 많대 말입니다. 빚보다 순수익이 7배나 많대. 채무 불행입니다. 적으면서 공부하자. 분자가 단어 2개죠.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유효 조소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요, 제가 돈이 좀 많아 보입니까? 돈이 영 없어 보입니까? 돈 좀 많아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돈 좀 많으면 저 약간 부자겠네요. 예. 여러분 인정하시는데, 제가 돈이 좀 많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잖아요. 제가 부자 맞죠? 영철이는 부자래요. 영철이는 부유하대. 영철이는 부유하대. 안기권. 영철이는 부유하대. 영부유. 그래서 영부유하대. 영부유. 단어 세 개. 우리 시험은요, 얘를 바꿔물어. 영부유, 유효조소득이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순영업소득을 집어넣거든. 순영업소득에 대한 X 틀린 말이지. 아니면 이것도 뭐지? 숫자 넣으면 또 계산하면 숫자 넣으면. 찾아볼까요? 영부유. 영업경비 얼마? 4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 얼마? 1,000만 원. 유효조소득 얼마? 1억 1천. 네. 영업경비 4천만 원. 유효조소득, 부채 서비스액 1,000. 그 다음에 유효조소득이 1억 1천이죠. 그럼 뭐 11분의 5가 되겠네. 계산하면 나오겠네. 그러면 얘가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는 결국 이 공식 계산 문제는 항상 이런 자료를 주거든. 이런 자료 주는 거예요. 찾아서 넣으면 돼요. 공식만 딱 준비되어 있으면 정확히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알고 들어가자. 왜요? 그동안 기출문제 분석하면 많이 나왔으니까. 한눈에 보이죠? 다시 요 단어 보시면서 분자분 뭐 할인자가 있다 없다? 없다. 현가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할인자가 없잖아. 현가자가 없잖아. 답이 나왔지. 화폐 세가지고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여기까지 비례분석법 마치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 분석 기법은 굉장히 많은 공식들, 이것도 3월, 4월부터 자, 체계를 잡고 원리만 잘 파악하게 되면 반복하시면 의외로 힘든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틀을 잘 잡으시면 돼요. 이상으로 투자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네. 여기까지 공부 잘했는데 우리 시험은 추가적으로 책을 보게 되면 책에서도 한눈에 표시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합시다. 시험은 묻는 거. 따로 메모는 안 돼 있죠. 예. 자, 이거 메모하세요. 예. 얘도 출제가 되는 특히 얘가 잘 나와. 부채 감당금. 질문 잘 나옵니다. 공식을 봅니다. 지금부터 분자를 집중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자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도 커진다. 맞죠? 그렇잖아요. 예, 그것만 확인하자. 분자값이 클수록 얘도 커진다. 예. 분자값이 클수록 이 값이 커진다.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LTV, 대V는요, 얘가 크잖아. 얘가 대조금이 많다는 거잖아요. 대조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불리하다. 예. 그래서 얘는요, 높을수록 불리하다. 얘를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높을수록 대출이 많다는 말이잖아. 이어서, 자, 부채 감독료 순두부. 분자가 뭡니까?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얘가 많은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예? 잘하니까 크게 불러줘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예. 따라서 높을수록 유리하다. 잘 나와.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은요, 분자가 경비하고 부채잖아. 이거 많은 거 기분 나쁘지, 경비가 많은 거. 빚이 많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높을수록 유리, 불리? 불리하다. 그래, 우리 시험은요, 공식 보고 해석을 해, 해석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 되게 높을수록 불리한데, 한 놈만, 얘만요. 얘만 뭡니까? 높을수록, 유리하다. 부채 감당률. 이는 지금 잘 나와요. 빈출. 그럼 이제, 분자 분모 기준은 1이거든, 1. 그러니까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예.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유리한 거잖아. 순수익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요, 1보다 클수록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긍정적으로. 그러면 1보다 작으면요, 순수익이 적은 거잖아. 1보다 작을수록, 다른 말로 1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웠다는 게 1보다 작은 거예요. 1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전부 다 비교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보시면서 다 끝난 거예요. 네, 도장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금융 넘어가요. 교재는요,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자, 금융은 312페이지를 보기 전에 따로 강의 노트 보시면 아래쪽에 여백이 많죠. 여백에다 쓰시든지 책에다 쓰시든지 가볍게 목차성도 확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입니다. 자, 금융은 보통 우리 시험은요, 5문제, 6문제가 기본 나와야 됩니다. 대여섯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시험은 적게 나왔어요. 딸랑 3문제. 올해는 다시 원위치에. 그래서 도시 문제가 최소한 2문제 더 나와야 됩니다. 작년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금융에서 작년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 무슨 말이죠? 원래 계산 문제 한 문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은 제가 워낙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대로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이 다 거의 적중하더라고. 금융은 원래 조금 업 시켜주시고요. 자, 첫 번째 금융의 의의죠, 개설. 개설 파트는 분량은 제법 많은데요. 여기서는요, 딴 거 없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개설 파트는요, 웬만하면 가지쳐버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공부하시면 돼요.
늘 거기서 나오니까. 두 번째. 저당 대출 제도예요. 얘는요,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예요. 얘는요, 단독 문제보다는 지문은 너무너무 잘 나와. 종합 지문으로. 다음에 어떻게 원리금 갚을까요?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원리금 변동 상한이 있고요. 두 번째가 원금 변동 상한이 있고, 세 번째는요, 최정식 상한이 있어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얘가요,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죠? 원래 무조건 나와. 작년에 안 나왔어요. 매일마다 안 온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건너뛰었거든. 세 번째입니다. 저당 유동화 제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MBS를 공부합니다. 저당 담보 정권입니다. 여기서는 유동화 제도 하게 되면 크게 시장은 두 가지다. 1차 대출 시장과 2차 대출 시장입니다. 얘는 쉬워요. 구별하시고. 별도로 이 유동화 제도는 뭘 말한다? 2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2차 시장에서 MBS를 만들어요. MBS를 만든다. 저당 유동화예요. 이때 MBS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먼저 MPT에서 이체증권입니다. 다음에 MBB가 나와요. 저당채권, 줄여서 저당채권이 되고요. 다음에 MPTB가 나와요. 저당직불채권입니다. 마지막으로 CMO, 다계층 채권입니다. 요 네 가지. 그래서 요 놈은 중요해요. 요 놓치지 마시고. 네 번째. 우리나라의 저당 유동화를 다루는 기관은요, 이름을 많이 들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죠.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자, 줄여서 앞으로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한주금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출 문제를 모두 분석하면 결론은 별로예요.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한주금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하고요. 다음에 주택연금 정도.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공부 제대로 하는 겁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공급자 금융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공부해요. 세 가지. 첫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리츠가 돼요. 리츠.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금융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다음에 조인트 벤처가 나요. 조인트 벤처. 그동안 출제 빈도를 분석하면 리처는 중요합니다. 비표금융 잘 나와요. 얘는요, 시험에, 한번 듣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나오는 것만. 그러면 금융 하게 되면 얘가 중요하지. 2장, 3장 합쳐서 기본 세 문제 출발입니다. 기본. 금융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장, 3장이 주된 파트가 되고 여기서 세 문제 또는 네 문제입니다. 세 문제 출발입니다. 그럼 저래 이제 여기서 한 문제, 공급자 금융.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그러면 뒤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3장까지 나올 겁니다. 3장까지. 자, 지금부터 개수를 봅니다. 자, 개수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312페이지. 네모 1번. 금융개요. 목차 1번. 목차 1번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목차 2번. 기능 있죠? 금융기능.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3번 X. 금융원칙. X 보지 마시고. 4번 있죠? 금융의 종류. 오른쪽 페이지. 그리고 2번 있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닝금융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얘가 자꾸 나오거든. 개설에서는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여기서 한 문제 나왔다가 무조건 기분 좋게 득점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지분금융 내려가니까 2번 부채금융. 자, 1번 지분금융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배당 적어주고. 2번 부채금융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이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배당이 목적입니다. 부채금융은 이자가 목적입니다. 자, 확인해요. 앞으로 이런 단어 나왔다면요. 자, 배당이 목적이면 무슨 금융? 지분금융.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 기본틀 다 잡았잖아요. 그럼 다시 1번부터 봅니다. 지분금융은 첫 줄 보시면요. 첫 줄. 지분금융은 부동산 투자회사나 개발회사가 밑줄 하세요. 주식 발행 밑줄. 주식을 발행하면 연말에 배당 받잖아. 다 아시죠? 배당. 또는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다. 지분 매각 밑줄. 지분 매각도 배당 받는 겁니다. 배당. 그래서 지분금융이 되고요. 우리 시험은요. 종류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밑줄 합니다. 1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 발행 밑줄. 2번 부동산 신디케이트 밑줄. 3번 조인트 벤처 밑줄. 4번요 공모에 의한 정자 밑줄. 5번요 두 번째 줄 부동산 펀드 밑줄. 밑줄 했죠? 그럼 얘가요 전부가 공통점은 뭐가 목적이다? 배당입니다. 지분금융입니다. 목차 2번요 부채금융은요 이자라고 했죠. 이자니까 첫 줄. 부채금융은요 밑줄 하세요. 저당을 설정 밑줄. 이는 바로 저당 설정은 저당권 이자네죠. 이자. 다음에 사채를 발행 밑줄. 사채도 이자를 받잖아요. 모두가 이자가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출제는 얘가 출제가 돼요. 밑줄입니다. 1번 저당금융 밑줄. 이자 내죠. 2번 신탁정서금융 밑줄. 이자입니다. 3번 모두 밑줄. 회사채 발행. 사채 발행이네요. 주택 상환사채. 프로젝트 금융, PF 금융은 모두가 이자가 목적입니다. 4번은 끝에 보니까 주택저당증권 MBS 밑줄. 이것도 이자가 목적이고요. 5번도 밑줄 하세요. 자산유동화증권 괄호 ABS 밑줄. 모두 이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늘 나오는 게 요즘은요. 박스에다가 단어를요.
방금 다 체크했죠? 여기다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또는 6개 넣어주고 D껏, 리얼, 미연, 비연 6개 넣어주고요. 지분금융은 몇 개인가? 보치금융은 몇 개인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독점하셔야 됩니다. 3번요. 매자님 금융은요. 화살표. 배당 더하기 이자 적어주고요. 얘는요. 자, 배당하고 이자고 다 합쳐진 겁니다. 양다리 걸친 거. 둘 다, 두 가지 모두 포함된 것이 바로 매자님 금융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주고요. 전환사채, 2번 신주인신공부 사채, 또는 뭐 배당 우선주, 후순위 대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배당하고 이자고 같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양다리 모두, 두 성질을 모두 가진다? 매자님 금융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목차 5번. 금융 관련 용어. 그걸 1번하고 2번 묶어줄래요. 1번은 뭐죠? 용자비율, 대부비율, LTV. 2번은요, 총부채 상환비율, DTI. 일단 묶어주고요. 얘는 책에서 또 뒤에도 나오더라고, 계산 문제가. 일단,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6번하고 7번 묶어줘요. 6번 잔금 비율, 7번 상환 비율 묶어주세요. 얘도, 지문은 잘 나와요. 나머지는 대충 보시면 돼요. 해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319페이지입니다. 6번 저당 대출 위험. 거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죠. 3번만 동그라미. 3번. 조기상환위기입니다. 얘는요. 첫 줄 밑줄 하세요. 고정금리에서 저당 이자가 높고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주로 발생한다.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조기 상환을 하게 됩니다. 밑줄만 하시고요. 이따가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따로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따로 설명을 상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 조건은요. 얘는 지문 잘 나와요. 한 장 넘어갑니다. 320페이지. 네모 2번. 우리나라 금융제도. 넘어갈게요. 322페이지. 고려 1번 이자율. 얘도 시험에는 빈도가 떨어집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324페이지부터가 중요합니다. 고려 2번 고정이자. 고려 3번 변동이자. 얘가 지문 빈출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다. 자, 얘는요, 먼저 강의 노트 보시고 설명드리고 체크할게요. 강의 노트 보시면. 자, 드디어 참고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대출 받고 만기 때까지 금리가 일정하죠. 고정적이다. 변동금리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만큼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간 게 변동금리가 돼요. 인플레가 반영된 금리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가 괄호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네. 대출 초기. 얘는 빈출. 아주 잘 납니다. 자, 대출 초기는요, 은행에 금리가 두 개 있잖아. 둘 중에 고정금리가 높아요? 높다. 변동금리가 같은 초반이면 낮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높을 꽃자 떠올리시면 고정금리 높을 꽃자. 그래서 높다. 초기. 변동금리가 낮아요. 변동금리가 낮은 이유는요. 고정금리는 계속 금리가 일정하잖아요. 일정이에요. 일정한데 변동금리는 처음에 조금 낮게 해주거든. 낮게 하면 결국
인플레만큼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때 이제 비급증 거, 도로는 모두가 차입자가 부담하거든. 처음에만 낮게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낮게 해주더라. 예. 그래서 얘는요, 생각보다 지문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장이자, 저당이자. 얘도 빈출입니다. 얘가 대출이자입니다. 대출이자.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를 은행에 대출 받았다고 가정해요. 언제? 5년 전에. 대출 받았는데 그때 이자가 너무 높아. 몇 프로? 10%다. 엄청 세네요. 이렇게 대출 받았는데 5년 지났습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5%다. 그러면 대출 잘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시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 이때는요, 대출을 끝까지 가져간다, 중도 상환한다. 예, 중도 상환. 그래서 바로 조기상환입니다. 앞에 지금 밑줄에 있죠? 조기상환 조건입니다. 조기상환의 조건은요, 어떨 때? 시장 이자가 저당 이자보다 낮을 때, 즉 하락할 때. 우리 시험은 큰 것보다 이렇게 작은 걸 묻거든요. 못 박아버린다. 시장 이자가 낮을 때, 하락할 때 바로 조기상환 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대출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자가 싼 은행으로 갈아탑니다. 갈아타요. 그래서 뭐가 되지? 재융자. 재융자를 통한 조기상환입니다. 그러면 또 화살표 나와 있죠. 은행은 중도상환 하겠대. 은행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은행은요, 왜 갚으려고 합니까? 싫어합니다. 그게 뭐지? 방어하려고 하지. 하지 말라고. 이거 바로 콜방어. 콜방어예요. 자, 콜방어 뜻이 뭔지 아시겠죠? 콜방어는요, 차입자가 조기상환 하려고 해. 그럼 은행이 부담이 되거든요. 하지 마세요. 자꾸 말리잖아. 그래도 갚겠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갚겠다면 대신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되게 높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자, 얘를 막기 위해서 굳이 하겠다면요. 이때 수수료가 높대 말입니다. 예.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거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얘가 무슨 방법이다? 콜방어의 하나다. 은행도 방어하는 겁니다. 콜방어. 그러면 콜방어 뭔지 아시겠죠? 차입자의 조기상환 위험을 방어하려고 한다. 예, 콜방어. 이때 콜방어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잘 나와. 오늘 공부합니다. 이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콜방어 되는 것은 MBB하고 CMO 두 가지입니다. 얘들이 콜방어 되거든요. 얘들이 시험 지문 잘 나와요. 그래서 미리 이걸 보기 전에 콜방어가 뭔지를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변동금리는요. 여기까지 보고 교재 확인. 책을 봐요. 324페이지. 자, 그럼 이번 고정이자는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3번. 3번에 동그라미 기억번이 있죠. 기억번. 파란 문장 첫 줄 밑줄입니다. 대출 이자가 높고 시장 이자가 낮다. 괄호도 밑줄 하세요. 시장 이질이 하락하는 경우 밑줄. 이럴 때 화살표 3개 나와 있죠. 화살표 3개.
화살표 두 번째 보시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 밑줄 다 적어드렸지.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차입자는 조기 상환입니다. 다음에 리얼버 밑줄 하세요. 이것도 빈줄 자주 나왔습니다. 자, 대출일 기준, 즉 대출 초기에는 고정이자가 변동이자보다 높다. 고정이자가 변동이자보다 높다. 고정이자가 높다. 오른쪽 페이지 고려 3번 변동이자 넘어갑니다. 변동이자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2번인데요. 2번 보게 되면 변동이자율은 밑줄입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밑줄. 그러면서 지금부터 책을 보시면 돼요. 자, 변동금리는 이렇게 나와 있죠.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다. 그러면 기준금리 하게 되면요. 얘는 바로 요겁니다.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더라 해서 첫 번째 인플레가 반영이 돼요. 인플레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가상금리는요. 인플레가 아니라 바로 차입자의 신용도죠. 차입자의 신용도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으면요. 우대금리.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이가 바로 가상금리가 되고요. 다음에 규정금리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자, 2번 돼 있죠. CD금리와 고픽스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CD금리는 양도성 예금정서 금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상세히 알 필요 없이 자, CD금리가 나왔다, 고픽스가 나왔다. 얘는 뭘 말하죠? 기준금리의 항목을 말하고 얘는 어디 속한다? 변동금리에 속하더라. 얘가 나는데요. 고정금리 올라가면 다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들은 뭐지? 기준금리로서 변동금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조정 주기가 나옵니다. 자, 조정 주기는 요거예요. 인플레이션. 얘가 이제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 올라가면 요것만큼 금리를 올리잖아. 은행의 때 얘가 인플레가 발생했다면 이때 얘를 반영하는 시기가 바로 조정 주기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생겼다면요. 한 달마다 올릴 수도 있고 3개월마다 올린다. 6개월마다 올린다. 9개월마다 올린다. 얘가 바로 조정 주기입니다. 근데 결론, 은행은요. 빨리 오르는 게 좋아? 천천히 오르는 게 좋아? 빠른 게 좋죠. 그 문장입니다. 따라서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자, 대출자, 괄호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예, 유리하죠. 빨리 올리니까 유리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입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차입자는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문장도 바꾸면 틀린 문장이 돼요. 자, 여기까지 고정금리, 변동금리 보았고 그러면 변동금리 빠르게 교재 확인합니다. 교재.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변동이자. 자, 기억번 나요. 기억번 기준금리. 니은번 가상금리. 그럼 기억번 기준금리는요. 첫 줄 끝에 보시면 단어 두개 밑줄 하세요. CD금리와 고픽스금리 밑줄.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차 2번. 원리금 상환 방식. 앞에다가 별표 3개 하세요. 금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죠.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2번 원금 균등 상환, 그리고 3번 최정식 상환.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요, 참고로 얘는요, 기출표를 한번 볼게요. 기출표. 자, 기출표 1년치 거. 첫 페이지 부처라고 했죠. 기출표. 자, 기출표를 보시면 제5장 부동산 금융 차사처 없는 분은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예. 들으시면 돼요. 금융 기출표. 예. 보시면 두 번째 줄. 가만세모. 지분금융, 부채금융 19회, 22, 29, 31, 32 5번 나왔잖아. 전화기 대출 가능 금액 계산 문제가요. 엄청나죠. 무려 11번. 얘는요. 제가 5월달에 계산 문제 다 풀어드릴 거예요. 계산 문제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가만세모. 금융 종합 문제가 꽤 많이 나왔죠. 무려 9번 나왔고 다음에 세모 전액이 저당 상환 방법 얘가요. 최고로 많이 나왔지. 몇 번요? 26번요. 바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얘가 몇 번 나왔다? 26번입니다. 한 줄 내려가서요. 까만세모. 그때 보니까 저당 유동화가 무려 8번 나왔고 또 저당 담보증권 MBS가 또 8번 나왔고 다음에 까만세모. 한주금, 나왔죠? 한주금. 역할이 몇 번 나왔지? 역할. 공사, 이것이 15, 18, 33, 3번 나왔고, 주택연금 3번 나왔고요. 예. 늘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요, 엄청 나왔죠? 무려 18번. 한 줄 내려가서 PF 금융이 6번 나왔고요. 예. 제가 다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326페이지. 자, 원리금 상환 방식 3가지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